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요약하기를 할 텐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은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원징이라는 주인공이 있는 현대 이야기였죠. 오늘 옛날 이야기인데, 옛날 이야기의 특징은 뭐냐면 단어가 어려워요. 그렇죠? 지명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옛날 어휘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황을 하시는데, 내용상 중요하지 않다면 좀 옛날 이야기는 과감하게 빼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쓸데없는 묘사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뺄 것인지 줄일 것인지를 오늘은 저와 함께 공부를 할 텐데요. 자, 시간 흐름에 따라 오늘도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시간이 나온 것들 제가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물론 여기 부분에도 훈련 고생 끝에 아주 장기간 고생스러운 훈련 끝에란 말이 나왔는데 내용상 중요하지 않아서 얘는 빼버렸어요. 아예. 자, 그 다음 볼게요. 예. 그래서 시간만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여러분들은 확인하시고요. 다시 한번 저랑 보겠습니다. 초반 부분은 뭐가 있었어요? 서주 때라고 해가지고 진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기를 얘기했기 때문에 요거는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주인공 운거자죠. 여기 나오네요. 숑취즈라는 운거자가 나오는데 어려부터 화를 좋아했다는 내용. 왜냐면 나중에 결국 명사수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기 때문에 여기 있네. 명궁수가 되겠다는 포부가 있음. 체격 조건이 좋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미 잘하고 있었다면 굳이 저 내용을 쓸 필요가 없는데 체격 조건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나중에 노력이 필요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체격 조건이 좋지 않았지만 명궁수가 되겠다는 포부가 있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크고 나서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장달러로 했습니다. 뭐 장다호 해도 상관없겠죠. 장달러, 장다호. 활연습을 시작했지만 활시위를 전혀 당기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 친척조차도 뭐예요? 이게 비웃는 내용이 나오죠. 하지만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이 다 공통적인 얘기는 쟤는 궁수가 될 수 없을 거야. 힘이 없으니까 궁수가 될 수 없을 거야.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고 나서 고생스러운 훈련을 하죠. 그래서 팔 힘과 알력이라는 건 이제 멀리 내다보는 눈의 힘을 얘기하는 거죠. 활만 쏘면 백발백중을 맞추고 사람들이 이제 이게 칭찬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한 명이 나타나는데요. 그 사람의 조언은 무슨 내용이었냐면, 당신은 힘만 쓰지 정신을 집중하는 걸 아직 마음을 다해 쏘지는 못해요 라고 했었더니, 이 운거자가 마음을 다해 화살을 쏘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런 내용이 후의 내용이었고요. 자, 사건이 다시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있죠? 이티니엘이 어느 날 밤에 혼자 산길 가다 호랑이를 보죠. 활을 쏴 맞췄지만 반응이 없어 확인했더니 호랑이가 아니라 바위였고 화살이 그 속에 박힌.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호랑이가 아니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여기 화살이 그 속에 박혔다는 내용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원래 화살은 그 돌을 뚫지를 못해요. 근데 이 화살이 돌에 박힘으로 사람들이 진짜 저 운거자가 명궁수는 명궁수구나. 왜냐면 얼마나 마음을 다했길래 이 화살이 돌에 박힐까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물론 여기도 지금 호랑이가 아니었다라는 내용 쓰긴 썼지만 화살이 그 속에 박혔다는 표현, 여러분 어떻게 옮겼는지 모범 장문 보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조언을 해줬던 지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일을 안 후에, 그쵸? 안 후에 운거자가 정신에 집중하고 신념이 있었기에 화살이 돌 속에 박힐 수 있었다고 하고, 이것이 바로 징청소즈 진시웨이카이라고 칭찬해요. 자, 이 말이 이제 근데 어렵죠. 그쵸? 여러분들은 그 실제로 해석할 일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기만 하면 되는데, 이 말은 꼭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후에 사람들이 이 말을 뭐로 정성을 다하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비유함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직역을 하면은 내가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면은 금속 같은 아주 단단한 물체도 쪼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다 한자가 어렵진 않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핵심 소재, 나중에 제가 제목으로도 써도 된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요것만 제목 써도 되고, 아니면 오늘 주인공이 숑취즈니까, 그쵸? 옛날 이야기는 주인공 이름을 쓰고 숑취즈의故事 요렇게 해도 간단하게 제목은 정리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달랑 우리가 3달락에서 5달락에서 줄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내용상 봤더니 도입 부분, 그래서 도입 부분, 시작 부분, 그 다음에 끝 부분, 그죠? 4달락으로 줄여볼게요. 4달락으로 해서 중간 부분은 요 두 개가 이제 같이 묶일 것 같아요. 왜냐면 커서 당기지도 못했지만 훈련을 했다. 하지만 결론은 또 뭐예요? 이 마음을 다해 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묶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이 벌어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칭찬한 것도 하나의 일이니까, 그래서 1, 2, 3, 4 요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단락별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는 시조시有个叫熊渠子的人, 그렇죠? 주인공은 반드시 써야 되겠죠. 이거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아요. 他小时候个子不高瘦瘦的. 자, 个子不高瘦瘦的 두 개 다른 내용이죠.
키가 크지 않다와 마르다. 그쵸? 둘 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몸이 상당히 안 좋았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쵸? 经常拿着大人的弓箭 활입니다. 그쵸? 활과 화살. 어른들의 이 활과 화살을 가지고 놀았는데, 那时他只有有个 宏伟的志向. 자, 志向 육구에 잘 나온 단어예요. 포부란 뜻입니다. 포부를, 웅대한 포부를 가지고 장다 이후, 아까 시간의 변화를 나타냈었죠. 큰 이후에 이닝야어, 정회, 이밍, 神箭手, 우리 신궁수, 명궁수가 되겠다라는 웅대한 포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웅대한 이런 건 필요 없고 포부가 있었다는 것과 어른의 화살 필요 없습니다. 화살을 좋아했다, 활과 화살을 좋아했다는 내용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단락은 버릴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渐渐的熊橘子长大了. 이게 진짜 사건 변화를 나타낸 그 단어네요. 예, 渐渐的 필요 없겠죠. 他开始学着大人的样子练习射箭. 그는 처음 어른의 모습으로 뭘 했냐면 활 쏘는 것을 연습을 했어요. 그렇죠? 어른의 모습이란 말은 필요가 없겠죠. 그냥 활 쏘기를 연습했어요. 요 이츠. 다 나아져 이장공, 하나의 활을 들고 어떻게 했어요? 用尽全身力气想把它拉开. 활을 들고 어떻게 했냐면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잡아당겨줘. 왜냐면 활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으면 이걸 좀 이렇게 잡아당겨야지 활을 쏘잖아요. 그렇죠? 활을 쏘기 때문에 힘껏 당겼다는 내용입니다. 可怜都长得发直了. 얼굴이 새파래질 정도로 잡아당겼다는 뜻입니다. 예, 没能将弓拉满. 예, 활을 완벽하게 잡아당기지는 못했다는 뜻이죠. 一个亲戚看到他这副吃力的样子, 이렇게 힘쓰는 모습을 친척이 보고 忍不住嘲笑道. 요 내용 나오네요. 비웃었어요. 只有你想还想学射箭呢. 그죠? 당신 너처럼 이렇게 활을 쏘고 싶어 한다면 我看还是算了吧. 내가 보기엔 됐다. 너 그냥 포기해라. 甚至 심지어 还有人断言他一辈子都不可能成为一名好的弓箭手. 좀 심한 말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아예 단언을 한 거예요. 단언이란 건 뭐예요? 한평생 그가 아예 좋은 그 명궁수는 될 수가 없을 거라고 단언을 아예 호언장담을 했다는 소리죠. 신거 주의지양. 자, 주의할 거 여기서 지양입니다. 물론 이제 읽을 필요는 여러분들이 뭐 발음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성격이 고집스럽고 강하다는 표현은 주의치양이 아니라 주의지양이에요. 주의지양더熊橘子 知道后. 자, 이 성격이 강한 고집이 센 이熊橘子 운거자가 이 일을 안 후에心里 特别不服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不服气. 지금 6급에 나오는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他坚信只要足够努力就没有做不成的事情.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완다 절대 못할 일이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내용은 뭐라고 했었죠? 예, 숑취즈가 커서 뭐 했다? 연습을 했다는 거, 활 연습. 하지만 한 번은 온 힘을 다해서 했지만 뭐 했다? 당기지 못했다. 얼굴이 파래졌다 필요 없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그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 물론 비웃은 내용이 나오지만 같은 말입니다. 비웃었던 것도 너는 참 화살을 못 쏘는구나. 너는 참 활 같은 거는 뱄어. 너같이 이렇게 배우려는 애들은 안 배운 게 나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좋은 명궁수가 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운거자가 이제 자기의 믿음이 있었죠. 그렇죠? 내가 노력만 하기만 하면 어떤 일도 못할 일이 없다라고 했다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어로 여러분 다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제가 중국어로 바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后来 나중에 사건의 변화를 나타낸 단어였죠. 熊橘子坚持每天用举大石锁的方式. 요거 이제 큰 우리 뭐 투포함 같은 거예요. 그쵸? 예, 그 큰 돌덩이, 이런 것들을 줄을 가지고, 드는 방식을 써서, 여기서 용방식의 그리고 이런 큰 돌덩이, 이런 줄을 들 방식을 써서, 리엔시 연습을 했다는 거죠. 삐리, 팔의 힘, 그쵸? 5년 후, 5년 후에, 시간이 나오긴 하지만 너무 붙어 있죠. 그쵸? 他变得非常强壮, 아주 건장해졌다는 뜻입니다. 这时他在拉弓射箭就感到轻松多了. 이제 연습을 많이 했더니 어떻게 건장해지면서 화살을 잡아 당겨서 활 쏘는 것이 상당히 수월해졌어요. 可是 그러나 他常常不能准确的射中目标. 정확하게 목표를 맞출 수는 없었어요. 这令他十分苦恼. 링 사역이죠. 그가 고민이 되게 만들었어요. 但是他毫不泄气. 조금도 낙담하지 않고요. 又开始坚持不懈的. 坚持不懈하면 게으르지 않게 꾸준히 노력하다는 뜻이죠. 리엔옌리.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일단 아주 큰 노력을 했다, 연습을 했다, 팔 힘을 키웠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기 맞추지를 못했다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제가 알력으로 바꾼 거예요. 마지막에 알력.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죠. 팔 힘을 키웠다와
안력을 키웠다. 그렇죠? 练眼力. 그래서 안력을 키웠다는 내용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经过长时间刻苦的训练, 자, 아주 고생스러운, 기나긴 고생스러운 훈련을 겪고 나서 熊曲子的眼力变得十分敏锐. 그의 안력은 상당히 민첩해져 예민해졌어요. 只要他抬弓搭箭, 자, 일단 활을 들어서 화살을 맞추고 나면 对准目标 그리고 목표를 조준하고 나면 就能百发百中, 백발백중이라는 소리죠. 不论是空中的飞禽, 날아다니는 새들, 조류, 还是地上的走兽, 조수하면 금수, 우리 보통 말하는 땅에 다니는 짐승들 얘기하는 거예요. 一旦被熊曲子的弓箭瞄准, 일단 이 운거자의 화살에 조준당하면 便都火路难逃. 그렇죠. 살아서 도망가기는 힘들었다는 내용입니다. 人们都夸熊曲子是个神箭能手. 射箭能手, 죄송합니다. 활 쏘기에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다들 말했어요. 可是, 그러나 熊曲子依然对自己不满意, 자신에 대해서 불만스러웠어요. 하루는 他去拜访一位智者. 하루는 누구 한 명의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뵀어요. 智者对他说道, 그에게 말했죠. 지혜로운 사람이 在我看来, 내가 보기에, 자, 이 지혜로운 사람 생각입니다. 你现在射箭的功夫并不算高明. 자, 까오미라는 건 기술이 뛰어남을 얘기하거든요. 여기서는 꽁푸가 시간이 아니라 솜씨를 얘기하겠죠. 내가 봤을 때 당신의 활 쏘는 솜씨는 아직은 그렇게 대단하진 않아요. 因为你靠的是技巧, 당신은 기술에만 의존을 하고 只有用心去射每一支箭才称得上 뭐뭐라고 할 수 있다. 是真功夫, 진짜 실력.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다해 화살을 쏘아야지만 진짜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熊曲子听后若有所思, 갑자기 또 고민이 되었습니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뭐, 回去便开始琢磨应该怎么用心去射箭. 그래서 마땅히 어떻게 해야지 이 마음으로 쏘는 화살이 되는지 그것을 연마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용 다시 한번 하면 운거자는 돌아가자마자 어떻게 마음을 다해 활을 쏠 것인지를 고민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지워야 될 거 너무 지저분하죠. 일단 지우고 얘기를 할게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어떤 내용만 남기시면 되냐면,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은 뭐냐면, 후에 그는 매일 돌포환, 아까 돌 이거, 우리 추 같은 거죠. 그렇죠? 돌포환. 후에 돌포환을 드리는 방식으로 팔힘을 키웠다. 그렇죠? 팔힘을 키웠다. 요거 중요하고, 또 5년 후에는, 요 안에서 또 시간이 변화가 나오죠. 그렇죠? 5년 후에는 또 뭐 했다? 알력을 단련시켰다. 알력을 또 단련시키기 시작했다. 요 내용 중요하죠. 그렇죠? 여기까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훈련을 거친 후에, 그렇죠? 장기간 필요 없고요. 아주 고생스러운 훈련.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고생스러운 훈련 후에 중요한 건 뭐죠? 사람들은 칭찬하기 시작. 백발백중. 그러니까 알력이 변해가 민첩하게 변해서 백발백중. 드는 화살마다 백발백중. 그리고 사람들은 칭찬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그러나 그가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러 갔을 때 뭐 했다는 거죠? 너는 지금 뭐만 기술에만 의존하고 있고 마음으로 써야 진정한 거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마음을 써야 될 것인지를 고민했다는 내용.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죠. 자,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이天 예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熊曲子独自一人在山路上行走. 独自一人 혼자서란 뜻이죠. 그렇죠? 혼자서 산길을 가고 있었어요. 猛然 갑자기 看见 보였다라는 거죠. 前面不远处俯卧着 누워서 있는 누구? 一只老虎 호랑이. 그러니까 호랑이가 한 마리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熊曲子不由得吓出了一身冷汗. 식은땀이 갑자기 흘렀어요. 그렇죠? 무서웠겠죠? 不过他很快就镇静了下来. 갑자기 아주 침착해졌다는 거죠. 신시양,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我有弓箭在手. 내가 지금 활과 화살이 손에 있으니까 没什么可怕的, 무서울 거 없어. 于是他迅速取弓搭箭. 일단 빨리 활을 들어 화살을 맞췄어요. 对准老虎. 그리고 호랑이를 겨냥하고 拉满弓分力射去. 빨리 이 활을 확 잡아당겨서 뭐 하는 겁니까? 확 잡아당겨서 힘껏 쐈어요. 只听嗖的一声, 자, 슉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뭐니까 이 화살이 확 지나가는 거, 우리는 슉이라고 하죠. 슉. 중국어는 쏘라고 하네요. 쏘라는 한 소리를 남기면서 箭就射了出去. 나가버렸습니다. 활은 나가졌어요. 그렇죠? 활시가 당겨지니까 활은 나갔어요. 但奇怪的是
이상한 것은 熊쥐子却没听到老虎的叫声. 그러니까 맞았으면 호랑이가 좀 울어야 되는데 호랑이 울음소리를 듣지 못한 거죠. 그렇죠? 他心中安想.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죠. 这已经射过去. 자, 이렇게 화살을 쏘았는데 老虎一定会被受伤. 맞춰서 다쳐야 되는데 可是草丛中的老虎却一点反应都没有. 조금의 반응도 조금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这究竟是怎么回事? 지우징이 따오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일이야? 熊쥐子定了定神, 정신을 차리고 放大胆子走过去一看. 용감하게, 放大胆子란 말은 용감하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감하게 걸어가서 봅니다. 자이팟이 발견한 내용이 나오죠. 根本没有什么老虎. 호랑이, 어떤 호랑이조차 아예 없었다라는 거죠. 他射中的只不过是卧在路边的卧, 누워있는, 길가에 누워있는 一块大石头. 길가에 누워있는, 그러니까 호랑이 모양, 뭐 호랑이 제가 그릴 수 없겠지만 이렇게 돌멩이 있었으면 멀리서 봤더니 꼭 이게 호랑이 같이 보였다는 거. 호랑이 같이. 그래서 누워있는, 호랑이 같이 누워있는 하나의 돌덩이, 바위였다는 거죠. 바위. 而且那支箭居然深深地插进了石头里.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봅시다. 역시 좀 지우개를 지우고 좀 시작을 할게요. 정리해봅시다. 어떤 내용이 중요한가? 이 밤에 일어난 일은 숑취가 혼자 산길 가는 내용, 그쵸? 그리고 봤죠? 뭘 봤어요? 한 마리 호랑이. 하지만 호랑이였어요? 아니었으니까 일단 소리가 안 돼요. 맞췄는데, 분명히 화살을 쏴서 맞췄는데, 울음소리가 안 들려. 울음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봤더니 가서 봤더니 뭐죠? 발견했죠. 그가 맞춘 것이 뭐가 아니라, 호랑이가 아니라 뭐였다? 따수토였다라는 거. 그럼 호랑이 아니란 말도 쓸 필요 없겠죠. 그냥 큰 돌덩이였다. 뭐 호랑이 아니었단 말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돌덩이였다라는 거 뿐만 아니라 뭐 했다는 거. 그 화살이 돌 속에 박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화살이 돌 속에 박혔다. 그러니까 그 호랑이가 아니었다는 사실보다 이 화살이 돌 속에 박혔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해요. 뒤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있는 내용 좀 보면서 얘기할게요. 왜 중요하냐면 자, 이 일은 아주 빠르게 펴졌거든요. 这件事很快便传开了，大家都夸熊쥐子剑术高明, 아주 외화 기술이 뛰어나다. 왜냐하면 原来那位教导熊쥐子用心射箭的智者知道这件事后. 자, 여기까지 끊을게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명궁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호랑이를 맞춘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 호랑이를 닮은 돌인데 원래 화살을 돌을 뚫지는 못하죠. 근데 그 화살이 돌 속에 박힐 정도로 명궁수라고 이제 전해지는 얘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아까 화살이 돌 속에 박혔다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작에 이 숑취즈를 가르쳤던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일을 알고 나서 不仅感慨到 아주 무슨 말이죠? 상당히 감개무량하면서 말한 거죠. 아까 이제 그 지혜로운 사람이 뭘 했어요? 하나의 조언을 해줬잖아요. 그쵸? 这不仅是因为熊曲子力气大. 자, 이것은 뭘 뿐만 아니라 不仅 썼네요. 이 힘이 좋은 것을 힘이 좋아서일 뿐만 아니라 剑法好, 이 활 쏘는 법도 좋았고 更重要的 제일 중요한 거 精神集中, 정신 집중. 아까 마음을 다해서 쏜다는 게 뭔지 이게 이제 고민거리였으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拥有必胜的信念, 반드시 이기겠다는 신념이 있었고 所以 그래서 剑才能射进石头里. 그쵸?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하잖아요. 그래서 돌 속까지 박힐 수 있었다. 这真是精诚所至, 金石为开呢. 이게 진짜 精诚所至, 金石为开다 라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문장이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다시 여기서 중요한 내용만 정리를 하자면 일단 그 지혜로운 사람이 이 일을 알고 나서, 그렇죠? 칭찬한 내용은 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돌 속에 박혔다는 내용을 보고 나서 정신을 집중했고 신념이 있었고, 그리고 이 화살이 돌에 박힐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지성이면 감천인 거다라고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가시죠. 后来人们就借用精诚所至金石为开来比喻. 자, 요 부분 어법을 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걸로 비유했다라는 표현, 그렇죠? 앞에 A로 비유를 했어요. 뭐를? B, 그쵸? 이런 내용 하시면 되죠, 그쵸? 一个人如果能够意志坚定，专心致志的去做一件事，无论什么难题都能迎刃而解.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迎刃而解라는 단어가 좀 어렵긴 한데요. 마지막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문제도 이렇게 순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요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 후에 사람들은 이精诚所至金石为开를 사용하여서 사람이 만약에 의지를 확고하여 온 마음을 일을 다한다면 어려운 문제도 순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비유했다. 그럼 핵심 내용은 뭐예요? 바로
지성이면 감천이다로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비유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잉런얼제가 이 핵심적인 것을 해결하면 다른 것들이 순리적으로 해결된다는 내용인데, 그게 어려우면 우리가 이제 모범 작문에 적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맞으면 뭐 하면 되냐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 셔머 나한테 또 넝제죄 이런 식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중국어로 바꿔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왜냐면 요게 표현이 요거는 뭐 사자고정고긴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대로 적을 필요는 없겠죠.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런 단어를 잘 못 외우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옛날 이야기인데 이거는 최근에 기출로 여러 번 나왔어요. 여러분 최근에 기출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좀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 좋고, 듣기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듣기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나 내용 완벽하게 알고 있다면 아마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고, 특히 오늘은 옛날 이야기라서 사실 뭐 읽지 못하는 단어들이 몇 개 보이긴 했지만 내용 흐름상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핵심에는 전혀 지장을 안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옛날 이야기라고 겁먹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그리고 제목 같은 경우에는 말했죠. 아까 이 운거자의 이야기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 가장 핵심되는 단어, 그렇죠? 얘도 소재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이 말, 뭐 말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이 핵심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서 여러분들 제목으로 붙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